네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요번에 대출 규제 6억 원까지 대출만 해준다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.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에 대출을 막겠다. 이유는요.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현재 매매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죠. 이럴 때 결과적으로 6억 원까지의 대출 규제다. 그렇다면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서 대출 6억, 뭐 그만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 대신 수요가 좀 줄겠죠. 예전 같은 경우는 2억 원 소득일 때, 부부 합산 2억일 때 대략 1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, 이 대출 규제가 이제 6억까지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. 이게 현실이죠. 그래서 20억 넘는 아파트에 아무래도 매매가의 거래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. 현실적으로. 그 이유는 수요가 줄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6억 원까지의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아파트 선까지가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10억 원 안팎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거래 건수가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이런 건 있죠. 아무래도 고가주택은 여유 있는 분들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. 그러나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대출 6억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뭐 여유가 있다고 보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매매가 상승이 그만큼 고가 아파트만큼 두드러지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. 이렇게 보고요. 이제 노도강, 금강구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. 이렇게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. 지금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오른 거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, 어차피 상급지가 오르면 그 지역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곧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는 오르는 게 더 요인이 더 많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어차피 상급지가 오르면 어떻게 보면 중급지, 하급지로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. 그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.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. 대출 규제가 6억 원까지다. 이걸 한시적으로 올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장기적으로 간다면 고가주택의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.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중급지나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 쪽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좀 더 빠를 거다. 그러나 그렇게 큰 상승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.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. 6억 원이라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전세난에 이번에 아마 나오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세 공급이 부족해질 현상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. 여기 플러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 아파트라는 게 그렇습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기 수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실거주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맞는 금액을 산다. 이거는 제가 맞는 건데,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 정도로 지금 규제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곧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걸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요.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내가 이 지역에 현재 공급량 그리고 입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디 지역에 매입하냐에 따라 좀 더 눈여겨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출 규제 6억 원 이하다. 상당히 파격적인데요. 이 금액을 아예 제한을 걸어봤어요. 6억까지밖에 나는 못 해주겠다. 이 얘기가 아마도 고가주택을 무조건 내가 막아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고가주택을 지금 매입해 보시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어차피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. 이 대출 규제도 언젠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. 결국 상기 신도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. 4기 신도시를 뭐 개발한다는데 3기도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4기를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, 결과적으로 위치가 좋고 교통 호재가 있는 3기 신도시를 노려보는 거는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빠르게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이 이제 다시 대상승기에 왔는지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, 저는 온 것 같습니다. 다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값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. 다른 것보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, 특히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럴 때 좀 더 신축 아파트 서울에
9억 원에서 10억 원대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더 매입을 좀 서두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아마 수요가 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. 한 15억 선까지는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, 오히려. 그러나 15억이 넘어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근데 우리가 봤을 때 6억 원을 빌린다는 게 대출 이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0만 원이 넘어요. 이자만. 그럼 그 금액도 아주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. 6억 대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6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제한이 이럴 때 오히려 한 7억에서 12억 사이의 아파트 값은 좀 더 빠르게 오르긴 하는데 상승률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6억 참 재밌습니다. 숫자 6을 만들었는데 6억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? 결과적으로 대출을 200만 원, 월 이자 200만 원 선에서 끝내겠다. 더 이상은 이 이상을 봤을 때는 투기 수요로 간주하겠다. 여기 플러스 뭐가 있죠? 갭 투자를 거의 막았죠. 갭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갭 투자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막아낸다는 건 결과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겠다. 이런 의미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서 당분간 조금 휴장하는 분위기가 좀 오긴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을에 다시 한번 아파트 전세난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9억에서 한 12억 사이 이 아파트의 가격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 상승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. 이렇게 저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. 예측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. 지금 이 가격대가 맞냐, 뭐 이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저도 뭐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잖아요. 특히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늦춰본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청약 통장을 노려보는 건 당연히 좋죠. 좋고 17억 선 넘어가는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.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근데 올해까지는 힘들지 않을까?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. 추천이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 좀 저렴한 아파트 분명히 많지는 않습니다. 이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한 10억대, 12억대 아파트를 노려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. 이유는 일단 공급량이 없다는 거, 내년에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정부에서도.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곧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,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는 좀 더 상승률이 높을 거다. 재테크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매입하실 분 입장에서는 잘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